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현재 EPL 우승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야기는요, 아깝게 리그 우승 못한 팀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럽 4대 리그 중 가장 치열한 승점 차이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유벤투스입니다. 지단이 레알로 이적하기 전 마지막 시즌이었던 2000-2001 시즌, 지단이 곧 유벤투스였던 시기였습니다. 98 월드컵과 유로 2000 우승의 주역, 리그에선 세리에 A 최우수 선수상, 발롱도르 2위에 오른 지단. 그러나 2000-2001 시즌 우승에 단 승점 2점 차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막강한 유벤투스의 우승을 저지한 팀은 다름 아닌 AS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수비에 월터 사무엘, 미드필더의 에메르송, 전방에 바티스투타를 영입해 가장 균형 잡힌 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명장 카펠로의 지도력이 더해졌죠. 유벤투스와 로마의 우승 향방을 가른 것은 두 팀이 맞붙은 29라운드였습니다. 유벤투스는 두 골을 먼저 넣었지만 몬텔라와 나카타에게 연달아 실점을 하면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만 승리했다면 순위가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공교롭게도 AS 로마는 2001년 이 리그 우승을 끝으로 현재까지 리그 우승이 없으며 원 클럽맨 토티의 유일한 리그 우승 기록이기도 합니다. 9위는 리버풀입니다. 1992년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된 이래 지긋지긋하게 우승과 인연이 없었던 리버풀에게 2014년은 가장 우승에 가까웠던 때였습니다. 첼시에서 건너온 스터리지와 우루과이 괴물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즈가 리그 초반부터 날뛰기 시작합니다. 주장 스티븐 제라드는 기존의 중앙에서 내려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리그에서 올린 득점만 101점, 리그 우승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끝내 우승하지 못한 큰 이유는 50골을 내준 수비력 때문이었죠. 우승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기는 3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였습니다. 이때 치명적인 실수로 골의 빌미를 내준 이가 바로 스티븐 제라드. 다음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전 무리한 다득점 시도로 내리 3실점을 내준 것은 우승팀 박탈 자격 수준이었습니다. 리그 막판 11연승을 하다가 남은 3경기에서 다 말아먹은 대참사였죠. 리그 31골을 넣은 수아레즈가 얼굴을 감싸고 오열할 만했습니다. 2018-2019 시즌 리버풀이 리그 1패만 기록하고도 승점 1점 차이로 우승에 실패했지만 이 2014년 좌절은 리버풀 팬들 모두가 울었던 비극의 한 해였습니다. 리버풀을 물리치고 우승한 것은 야야 투레와 아구에로의 미친 활약이 돋보였던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8위는 첼시입니다. 2007년 시즌 초기 무리뉴가 첼시 감독에서 물러나고 뒤숭숭한 분위기 속이었지만 첼시는 퍼거슨의 맨유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이에 첼시는 리그 준우승, 챔스 준우승, 칼링컵도 준우승을 하는 안타까운 성적을 냅니다. 첼시가 승점 85점을 올렸음에도 2위를 한 것은 시즌 초반 부진이 가장 컸습니다. 버밍엄에게 개막전 2골을 내준 것을 시작으로 아스톤빌라에게도 2실점을 하면서 졌습니다. 9월 30일 무리뉴가 해임되고 난 후 성적을 보면 리그 30경기 동안 단 1패만 기록합니다. 첼시를 승점 2점 차로 따돌리고 우승한 팀은 다름 아닌 퍼거슨의 맨유였습니다. 맨유 또한 시즌 초반 좋지 못해서 리그 3경기에서 2무 1패의 저조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퍼거슨 특유의 꾸역승이 시즌 내내 지속이 되었고 1대0 승리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리그 31골을 터뜨리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었죠. 맨유와 첼시 모두 리그 최소 득점 1, 2위를 다투는 극강의 수비력을 과시했지만 첼시는 화력에서 맨유를 따라가지 못했고 리그 6위에 해당하는 다소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7위는 샬케 04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시즌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우승 레이스가 펼쳐진 2001년 뮌헨은 마지막 경기를 두고 승점 4점 차이로 앞섰지만 골득실에선 밀렸습니다. 당연히 43년 만에 우승 탈환을 노리는 샬케 팬들은 흥분했죠. 마지막 경기 뮌헨은 0대1로 함부르크에게 끌려다녀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90분 막판 극적인 골을 패트릭 안데르손이 종료 직전 넣으면서 우승은 뮌헨에게 돌아갑니다. 승점 1점 차이로 뮌헨이 우승을 확정짓자 미리 우승 축하연을 베풀던 샬케 팬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샬케는 21세기 들어서 리그 준우승만 4번을 하는 비운의 팀이 되었죠. 한편 뮌헨과 함부르크의 경기를 봤던 주심 메르크는 독일 올해의 심판 6회 수상의 명심판이었지만 이후 오심 논란, 샬케 팬들의 살해 협박 때문에 더 이상 그라운드에 서기 힘들어집니다.
샬케는 그나마 포칼컵을 우승을 하면서 아쉬움을 달랩니다. 당시 샬케 공사의 공격을 이끈 선수는 보아남을 딛고 일어선 득점왕 에베산과 벨기에 특급 공격수 에밀 은펜자였습니다. 6위는 AS 로마입니다. 2001년 전년도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AS 로마는 신성 데로시가 합류하면서 더욱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됩니다.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해도 이 당시 세리에 A는 매년 챔피언이 바뀌는 춘추 전국시대였기 때문에 우승의 향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유벤투스와 로마는 무조건 우승 후보에 이름을 둔다라는 것이었죠. 로마는 3백을 사용하면서 칸델라, 카프의 공격 침투가 눈부셨습니다. 칸델라와 카프는 모두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정상급 선수들이었습니다. 로마의 3백 수비는 유벤투스의 수비와 쌍벽을 이루었지만 유벤투스에는 부폰이 존재했습니다. 갓 파르마에서 영입되어 온 부폰은 이에 34경기 정경기에 나와서 18개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유벤투스의 우승에 크게 기여합니다. AS 로마는 리그 2패를 기록하고도 3패를 당한 유벤투스에 밀려 준우승에 그친 것이었죠. 게다가 AS 로마는 시즌 유벤투스에게 1승 1무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게 아쉬운 것은 공격이었습니다. 몬텔라가 13골로 팀 내 1위였고 2위가 6골에 그친 바티스투타였습니다. 전년도 21골을 터뜨린 바티스투타의 골이 뚝 떨어지자 로마의 창끝은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5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2009년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고 후임으로 들어온 선수가 그나마 마이클 오웬이었습니다. 공격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다르게 오히려 화력이 더욱 강해졌고 수비력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공격에 크게 일조한 것은 웨인 루니였습니다. 루니는 전년도 리그 12골 7도움에서 26골 3도움으로 완전히 골잡이로 변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득점을 보여줬지만 득점왕은 첼시의 드록바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리그 우승까지도 말입니다. 첼시는 맨유와 레벨이 다른 공격을 보여주었는데 또다시 100득점 고지를 밟는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맨유의 득점 루트가 루니에게 몰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베르바토프의 부진이 컸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선수가 말루다, 램파드, 아넬카, 드록바 4명이나 존재했습니다. 이 4명이 만들어낸 공격 포인트만 123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퍼거슨과 안첼로티의 맞대결에서 첼시는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시즌 막판 퍼거슨의 맨유가 맹렬한 연승으로 역전 우승까지 노렸지만 노련한 안젤로티는 약팀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최종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4위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2016년 바르셀로나 MSN 라인이 맹위를 떨치면서 이에 리그에서만 90골을 합작합니다. 팀 전체가 총 112골을 기록했으니 대부분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가 다 넣은 것이었죠. 반면 또 다른 우승 후보 레알은 BBC 라인이 78골을 만들어냅니다. 안타까운 것은 베일이 부상으로 이탈한 시간이 한 달 넘게 길었다는 것인데 폼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준우승에 머문 이유를 보면 9월, 10월에 벤제마, 베일의 부상, 시즌 초반 베니테즈의 몰락이 컸습니다. 베니테즈가 맡은 18경기 동안 3패를 기록했고 19실점을 합니다. 극혐 경기력에도 승리를 따낼 수가 있었던 것은 역시나 득점기에 호날두의 존재가 컸습니다. 이후 지단이 부임을 하면서 레알은 황골 탈퇴했고 새로운 팀으로 거듭이 납니다. 20경기 동안 단 1패, 실점은 15실점이었습니다. 엘클라시코전에서도 복수한 것이 큰 의미를 거뒀죠. 시즌 초반 최하위권의 히온 말라가에게 무승부를 내준 것이 리그 우승의 걸림돌로 돌아왔지만 지단 감독 부임 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두면서 아쉬움을 달랩니다. 리그 후반기 바르셀로나가 3경기 연속 패배를 당하자 레알 팬들은 때 아닌 희망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위는 바이엘 레버쿠젠입니다. 바이엘 레버쿠젠의 2002년은 환희와 감동, 좌절 모두가 공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당시 레버쿠젠은 최고의 황금 멤버를 갖췄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중원에 발락이 있었고 공격에 슈나이더와 레빌, 제오베르투, 수비에 루시우가 철벽을 자랑했습니다. 벤치에 베르바토프까지 있었으니 무서울 게 없는 팀이었죠. 특히 발락은 팀의 중심으로 레버쿠젠의 준우승 트라우마를 깰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그 선두였고 포칼컵 결승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리그 막판 3경기에서 한 경기만 이겨도 우승을 했을 것을 그걸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대신 도르트문트가 3연승을 하면서 리그 우승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죠. 게다가 포칼컵에선 당시 날아다니던 샬케에게 충격의 4실점을 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희망 챔스 우승은 당시 세계 최고의 선수이던 레알의 지단에게 일격을 맞고 무너지고 말았죠.
얼마 뒤 발락은 월드컵 준승까지의 숫자 2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발락은 2012년 10월 2일에 은퇴했는데 A매치 100경기를 딱 2경기를 앞두고 은퇴해 센츄리 클럽 가입이 무산되었습니다. 2위는 바르셀로나입니다. 2006년 바르사엔 프로 2년차를 맞이한 괴물 유망주 메시가 팀의 중추적인 선수로 서기 시작합니다. 호나우지뉴가 부진하기 시작한 탓인지 바르사는 악몽 같은 한 해를 보내게 되었죠. 그럼에도 호나우지뉴가 21골을 터뜨렸고 메시는 리그 26경기에 나서 14골을 성공을 시킵니다. 사무엘 에투까지 공격에 다양한 옵션이 있었지만 레알은 바니스텔루이를 제외하면 라울 호비뉴 모두 기대 이하였습니다. 분명 이때 바르사는 레알보다 득점력도 좋았고 수비력도 한 단계 더 높았습니다. 득실 차에서도 이 두 팀은 19점이나 났으니 말입니다. 물론 라리가는 골 득실보다 두 팀 간 상대 전적을 먼저 따집니다. 좋은 공수 밸런스를 갖춘 바르사가 왜 그런데 2위에 머문 것일까요? 바로 1대1 승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리그 총 10번의 무승부 중 1대1 무승부만 7경기에 달했습니다. 당시 15위, 18위 팀이던 헤타페 베티스와 무승부를 거둘 땐 바르사 팬들은 혈압이 오를 지경이었습니다. 레알도 경기력은 매우 암담했습니다. 정말이지 리그 막판 10경기 전까지만 보면 바르사의 압도적인 우승이 점쳐졌으니 말입니다. 막판 10경기 동안 바르사는 2번의 패배와 2번의 무승부를 거뒀고 결국 레알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레알도 경기력이 극혐이어서 매 경기 실점을 남발했고 막판 10경기 동안 15실점을 내줍니다. 레알은 결국 4년 만에 우승을 하긴 했지만 시즌 전 임명한 카펠로 감독을 1년 만에 해고시킵니다. 대망의 1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2년 37라운드까지만 해도 맨시티와 맨유는 승점 86점으로 동률이었습니다. 골 득실 차에선 맨시티가 조금 앞섰죠. 마지막 경기까지 알 수 없는 우승 경쟁이 펼쳐진 것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퍼거슨의 맨유가 썬더랜드를 제압, 이때까지만 해도 맨시티는 1대2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연출되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 동안 에딘 제코, 아구에로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3대2로 역전을 한 것이었죠. 이 두 팀은 승점 89점으로 동률을 이뤘으나 골득실에서 8점을 앞선 맨시티가 우승을 합니다. 무려 44년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만치니 감독은 화려한 스쿼드에 자신만의 전술을 입혀 맨유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끌어모으는 맨시티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스날 팬들은 맞대결에서 클라스는 돈으로 살 수 없어 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죠. 실제로 이 경기는 아스날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맨시티가 막판 저력으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면서 돈으로 클래스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한때 이탈리아 무대에서 치명적인 왼발을 자랑했지만 한국 축구 팬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버린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